대표님들 잠깐만요. 만약에 창업 전이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하시는 거 일단 멈추시고 이 강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2024년 평균 창업 비용이 9,850만 원인 거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당장 대출부터 끌어다가 사업을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이자 비용 부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장 매출 낼 자신 있으세요? 자, 혹시 만약에 무료로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으로 창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오늘은 대출을 무턱대고 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언제 그 대출을 그럼 받아야 되는지, 초기 창업하실 땐 어떤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망테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거는 껍데기만 있는 아이템이란 뜻이고, 자, 보통은 이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MVP 테스트라는 것을 합니다. 자, MVP 테스트의 개념은 뭐냐면 그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그 최소 기능 단위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 검증을 먼저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기능 한두 가지만 먼저 실현을 해놓고 잠재 고객한테 진짜 이거 쓸 수 있어? 쓸 거야? 라고 이렇게 확답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갖춰진 시제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양산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테크죠. 자, 근데 보통 아이디어에서 프로토타입을 받을 때 자기 돈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에서 이제 조금 팬시한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바로 대출들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장 테스트를 보통 많이 건너뛰죠. 왜냐? 갚아야 되는 대출이라는 돈을 자금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이제 빨리 매출을 내야 돼서 이제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장 테스트를 하지 말고 바로 이제 대출 받은 돈으로 시제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었으면 이제 양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또 대규모 대출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시제품 해서 양산했다고 해서 바로 매출이 일어날까요? 매출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이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또 다른 자금을 찾게 되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이제 투자를 이제서야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 지원금이나 투자는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도 기업의 스펙이라는 걸 봅니다. 기업의 스펙은 뭐가 있냐면 매출이 있고요, 고용이 있고요, 수출이 있고요, 투자가 있고요, 인증이 있고요, 뭐 특허가 있고요,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매출이 안 되고 양산해서 대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런 스펙이 세팅돼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자금 조달에 실패합니다.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이제 폐업을 하게 되죠. 근데 그냥 폐업이 아니라 빚이 남는 폐업을 하시게 되시고, 이 빚의 규모를 보니까 내가 노동소득으로 조금 갚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제 다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해야지. 그럼 또 자기 돈으로 하고 또 대출받고 이런 블랙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적절한 타이밍에 쓸 돈을 쓰지 않고 무턱대고 이제 자금을 끌어다 썼기 때문인데, 그럼 올바른 자금 테크트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망테크가 아닌 올바른 테크를 설명드릴 건데, 자, 아이디어에서 양산으로 가는 단계는 동일합니다. 근데 보통은 아이디어에서 프로토타입을 가기 전에 이제 사업화 자금이라는 것을 끌어다 쓰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제 MVP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가 생겨서 이제 시장 테스트, 즉 잠재 고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이 아이템을 너무 좋아서 빨리 출시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확신이 생기면 이때 시제품을 만들게 되고, 이때도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시제품은 시장성 테스트가 끝난 시제품이겠죠? 그럼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겁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갚아야 되는 융자, 대출을 이때 끌어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매출이 안 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떤 걸 찾죠? 지원금을 찾고 투자금을 찾습니다. 자, 똑같이 스펙이 필요한 건 동일해요. 근데 매출, 고용, 뭐 수출, 투자, 특허, 인증. 자, 그런데 이 사업화 자금으로 이미 특허와 인증을
어느 정도 세팅을 해두고 우리가 시장성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초기 매출과 고용지표가 비교적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리스크가 적은 자금을 썼으니까. 그래서 지원금 투자를 통해서 스케일업을 하고 상대적으로 제품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화 자금이라는 게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원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업화 자금이고요, 두 번째가 바우처고, 세 번째가 R&D입니다. 자, 근데 R&D 같은 경우는 기업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초기 기업이 받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바우처 같은 경우도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을 대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부터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사업화 자금을 추천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제작 지원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이미 시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고도화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8에서 10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고 이 내에 이 돈을 가지고 시제품을 제작만 하면 일단 성공인 거죠. 그래서 보통 0년차 예비 창업자, 그 다음에 3년 미만, 그 다음에 3에서 7년 미만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지원을 해주고요. 여기는 이제 예비 단계, 초기 단계, 도약 단계 이렇게 나누게 되고, 보통은 패키지라는 것으로 여기는 최대 1억, 여기도 1억, 여기는 3억 이렇게 해서 아이템 공통적으로 이제 최대 5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여기서 땡겨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 테스트를 안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받는 게 융자 투자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들은 보통 K-스타트업이라는 곳과 그리고 기업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정부 중앙부처에서 메인 지원 사업이 뜨는 거고, 여기는 지자체단에서 이제 뜨는 지원 사업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이 중에서도 이제 통합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창업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80% 이상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기업을 어떤 지원을 해서 어떻게 키워내겠다라는 로드맵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공고를 보시면 이 사업화 자금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리스트를 보시고 본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업력, 성별, 지역, 그 다음에 아이템 종류에 따라서 지원 사업을 많이 받아나갈 수 있는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통합 공고를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떤 사업화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에 고정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통합 공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사업화 자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화 자금으로는 시제품 제작을 하시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특허나 인증 같은 거를 확보를 하셔서 추후에 추가 지원금을 받을 때, 융자를 받고 투자를 받을 때 가점 사항도 충분히 받으시고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사업화 자금을 통해서 아이템을 만들고 시장성 테스트를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갚아야 되는 융자를 빌리는 게 올바른 자금 조달의 수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드릴 거고,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